네. 자, 이제 오늘, 매주 이제 화요일은 또 토론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섹터 두 개를 가지고 네. 저희가 좀 토론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드릴 건 이제 폴더블 네, 관련 겁니다. 아무래도 어제죠. 지금 미국에서 출시됐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팔렸다고. 예, 뭐 예판이 완판이 됐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 유튜브한테는 뭐 삼성이 제공을 한 분들도 계시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평점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이 저 갤럭시 전 9이거든요. 9,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바꾸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이거 만약에 저도 나오면 바꾸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거 약정이 끝나면 저도 바꾸고 싶어요, 폴드로. 그러니까 물론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이제 접히는 힌지 부분에 약간 이제 뭐 유격도 있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접히는 부분에 흔히 말하는 이게 우리가 우글거리는 느낌 약간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써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옆에서 봤을 땐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많이 좀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폴더블 관련 부분에 관심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점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박근호 전문가님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더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종목이? 예, 섹터? 종목은 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근데 제품은 사실 그냥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선에서 저는 이 제품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리 어답터냐 아니면 베타 테스터냐 그렇죠. 그 부분을 나눌 텐데 저는 베타 테스터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제 의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보기보다는 휴대가 간편한 태블릿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펴야 된다. 네. 근데 펴서 뭘 할 거냐? 이제 지금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께서 고인이 되신 이제 스티브 잡스께서 스마트폰의 대전제를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이 그걸 어기고 있죠. 한 손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한 손으로 해야 된다. 뭐 지금 이제 화면에 애플도 큰 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제품이든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내가 그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펼쳐서 이제 뭘 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폴더블 폰에 시장에 안착을 하면 난 게임주를 사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지만 삼성이 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라고 내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사실 아직까지 이 우글거리는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관련주들은 꼭 뭐가 변해지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전 관련주들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품 자체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 뒤에 TV 보이죠? TV. 네. 이게 한 몇 인치 이제 사실 모니터 3개인데 저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0인치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합치면. 근데 저런 TV 요즘에 80만 원짜리 사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근데 200만 원이 넘는 걸 주고 이 일반 스마트폰보다 전 더 불편할 것 같은 제품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그런 게 좀 따라줬을 때 시장에서 이제 안착할 거라 보고 있는데 제 의견을 결론을 하면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관련주들은 분명 움직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다는 쪽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할게요. 예전에 혹시 스타텍이라고 써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스타텍이 모토로라, 네. 그거를 좋아서 산다기보다 내가 그걸 갖고 다닌다라는 그런 느낌 보여주려고.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것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폴더폰은 특히 이제 폴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스마트폰을 쓰는 소위 말하면 자기의 패턴이 좀 묻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폰을 보통 어떻게 많이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쓰세요? 보통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제일 많이 하시는 화장실 갔을 때. 그렇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보면 제가 이 폴더폰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화면에 유튜브 항상 뭐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돼요? 근데 하는데 넘겨야 되잖아요. 화면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유튜브 보면서 웹서핑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옆에 이제 카톡 사이트, 그러니까 카톡을 열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서 끊기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그거에 굉장히 저는 메리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폴더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화면이 대화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휴대폰이라는 게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전화만 하거든요. 이게 전화만 하는 거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좀 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때는 조금 편안한 데서 좀 볼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하철 같은 데서야 제 생각에는 이걸 펴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사실 이렇게 음성만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출퇴근 시간에 뭐 그럴 때는 그냥 접어서 저는 다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는 열어서 조금 더 크게 화면을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걸 좀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건 해볼 만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태블릿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 아시겠지만 태블릿은 확실하게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좀 저는 학생분들은 이제 인강 볼 때 굉장히 유용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인강 보기 위해서 200만 원 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뭐 노트북보단 가벼우니까.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서 보기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버스에서. 근데, 딱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일반 스마트폰과 이 갤럭시 폴더블 폰에 이걸로 못하는 걸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과연 그 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멀티태스킹.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솔직히 뭐 3개까지 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 갤럭시 폴드,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내가 이걸 갖고 다닌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갤럭시 S 시리즈가 이제 삼성에서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 이하 모델은 우리나라에 잘 거의 그렇죠. 팔리지도 않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렇죠, 더 많이 그렇죠. 굉장히 갤럭시 A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팔리는데 무조건 제일 좋아야 돼.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어떤 뭐 우리나라 분들 특유의 어떤 이런 소셜에 이제 사진도 좀 올리고 그런 거 용도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니네가 안 쓰는 걸 내가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그 시장의 어떤 그 소비자들은 일단은 한 번은 걸르고, 원래 폴드 2? 삼성에서 처음 나온 스마트폰 아시죠? 옴니아. 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안티팬들을 만들었던. 일단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로 못하는 걸 폴더블 폰으로 할 수 있는, 야, 나 지금 폴더블 폰으로 뭐 하는데 너 거기서 그거 안 되지. 이게 없단 말이죠. 사실. 이게 없단 말이죠. 만약에 뭐 자동차에서 내비를 쓴다. 너무 커. 송풍구가 다 가려져. 에어컨이 안 나와. 이거는 나온단 말이야. 너무 커, 이게, 사실. 아니, 근데 그거는 접어서 이렇게. 너무 작아. 그럼 너무 작아. 여기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너무 작아. 이게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게임을 저는 또 게임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게임을 할 때 확실하게 저는 좀 편리할 것 같고요. 편리할 것 같고 아까도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지도를 옆에 띄워서 같이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맛집 같은 거 볼 때. 보통 보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요거 찾아놓고 다시 지도 다른 거 띄워서 다시 화면 넣고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기 나왔던 자료는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예요. 저게 원래 갤럭시 폴드 이미지가 아니라 밑에 거 위아래 그 베젤이 엄청나게 큽니다. 위아래 베젤이 엄청 커. 저거는 아이폰 초창기 때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아 진짜로. 손 큰 남자분들은 이게 자판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뭘 하려면 열어야 돼. 이게 굉장히 좀 오히려 편하자고 쓰는 핸드폰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관련주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주 중에 그럼 어떤 게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한다면 뭐 기업 내용을 배제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배터리 무슨 뭐 케이스 뭐 이런 거 말고 없던 게 생기는 뭐 바텍도 괜찮고 뭐 힌지도 굉장히 싼 힌지가 그렇죠.
예전에 스마트폰 하기 전에 이제 이 어떤 슬라이드 폰이나 이 네. 폴더블 폰이었을 때 힌지 기업들 다 망했어요. 그렇죠. 지금 아예 안 쓰니까 폴더가 바텍도 지금 사실 그렇죠. 내용만 보면 사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사기 힘든데 주식이 또 이 실적이라는 늪에 빠져버리면 또 굉장히 그렇죠. 좀 힘드니까 이제 매력적인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좀 약간 네임드들은 아무래도 좀 실적적으로 영향이 좀 나와야지 될 텐데 뭐 이게 팔리면서 폴더블 폰이 더 팔리는 건 아니니까 이거의 대체제로 나온 거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 좀 재밌는 건 좀 뭐 바텍이 좀 재밌는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기업적으로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렇죠. 뭐 저도 사실 바텍은 일단은 제가 뭐 5가지 시선에서도 저는 어제 이야기 급등 한번 초급등 한번 나왔죠.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텍이 기업 실적을 보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 확실한가? 근데 이거는 나와봐야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해야 돼, 확실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바텍 같은 경우는 KH 바텍이에요. 그냥 바텍은 그 엑스레이 회사니까 KH 바텍 같은 경우는 3년속 적자였고 근데 원래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업부는 지금 접고 베트남으로 넘어갔고 스마트폰 케이스가 어쨌든 주력인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힌지를 만들었던 회사고 삼성에 계속 이제 납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많이 팔리게 된다면 결국은 뭐 바텍도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적을 보고 들어가기는 그렇다. 모멘텀으로 보기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근데 요거를 이것도 떨어뜨리면 깨질 거 아니에요. 케이스를 어떻게 끼우지?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거잖아요. 아직까지 CPI 필름이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깨지는 건 좀 안 깨지겠죠. 아니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깨질 수 있겠죠. 기스 뭐 흠집이 나잖아. 케이스를 끼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건. 그건 뭐 그때 나중에 뭐 나오겠죠. 네. 그래서 또 이야기 드리면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점들도 저는 관심 있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더폰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핫하죠. 그렇죠.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 두 개를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현대차, 기아차 지금 주가 흐름이 다르게 오는 이유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현대차에서 펠리쉐이드 나왔을 때 현대차가 좀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지금 기아차가 현대차는 사실 좀 약간 꽁냥거리는 흐름인데 그렇죠. 기아차는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그 텔루라이드, 미국에서 이제 텔루라이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뭐 예상보다 좀 많이 팔리고 있는 뭐 굉장히 저는 펠리쉐이드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멘트로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방송용은 좀 빨입니다. 뭐 오픈 빨, 뭐 그 빨이긴 한데 두 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대 기아차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근데 신규로,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신규로 이걸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이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신규로 살려면 이 기업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이유가 상세가 됐거나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거나 뭔가 이제 그게 찝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문 전문가님은 만약에 뭐 야인 시대에서 기아차라고 하자. 기아차를 지금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돼요? 질문이 들어왔다. 저는 뭐 야인 시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저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렇죠. 조금 부정적으로 스탠스가 좀 안 좋다 뭐 그런 그런 업종이라서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제 제 본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를 지금 자리에서 산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물론 현대차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주가 흐름이 좋은 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이름 뭐죠? 텔루라이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리는데 사실 이거 이전부터 지난해 7월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 약간 하이 버전 느낌이잖아요. 중고차도 같은 시시면 사실 소나타보다는 뭐 K5가 조금 더 싸고 그 다음에 K7보다는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도 보면 그랜저가 조금 더 뭐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조금 더 이제 현대차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품이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팔렸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이 현대차를 좀 뒤집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뭐 4분기라든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도 자동차 업종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 자동차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이 추세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랑 지금 이제 또 유럽한테 이제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확정은 아직 안 났지만. 거기에 이제 또 리콜 관련 부분도 계속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조금 이제 걱정이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미래차, 뭐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커넥티드 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자꾸만 뒤져요.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장성이 그럼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다 생각하는데, 네, 수소에 지금 달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단계적으로는 판매량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게 예전처럼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저희 한전 그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산 한전 부지 지금 봉은사랑 일조권 때문에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지금 뭐 중국이 인수한 볼보라든가 아니면은 매물로 나왔던 뭐 레인지로버, 뭐 제규어 이런 것들을 샀으면 그렇죠. 그 사고도 남는 그렇죠. 볼보 2조 원에 샀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 전문가님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반 몇 명이었어요? 저희 53명? 저 때 58명, 9명 했었는데 지금 한반이 3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판매 대수거든요.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대수가 더 나와요. 중국보다 우리나라 판매 대수가 더 나옵니다. 근데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중국 그 베이징 1공장 또 중단, 뭐 이게 계속될 거예요. 생산 중단.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풀리면 좋아지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죠.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데 공장 생산 가동 중단을 한다는 것은 뭐 실적이 좋으면 중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2010년도 초중반서부터 내수와 그 수출의 비율을 이 사업 보고서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내수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으로서 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를 사실 가격 대비 뭐 옵션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지금 젊은 층들, 자라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인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길게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축이고, 자, 그리고 중국, 인도, 뭐 브라질 요 정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쉽지 않은 중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등, 10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세. 그렇죠. 이건 뭐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냥 가장 큰 그거고, 뭐 인도나 이런 쪽도 사실 뭐 굉장히 조그만 자동차들, 돈 별로 안 되는 자동차들 위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이 팔아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껌뻑하면 터지는 또 저 미국 쪽에서의 리콜. 얼마 전에 또 리콜 또 터졌죠. 그 다음에 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처우 개선 요구 좋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제일 떨어집니다. 주요 메이커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기아 자동차의 흐름은 그냥 뭐 텔루라이드의 초기 뭐 흐름, 어떤 신차 효과로 좀 보여지고, 저는 뭐 현대 자동차가 싸지만 그 한전에 쏟아부은 돈을 차라리 다른 쪽에 썼으면 조금은 좀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좀. 네. 저도 이제 자동차 업종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업종이 사실 크게 보면 현대 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우도 있고 GM, 그러니까 대우 GM도 있고 그다음에 르노도 있고 그 쌍용이 있는데 한번 잘 봐보십시오. 쌍용, 르노, 그다음에 GM까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 업종 중에 잘 되는 게 없어요. 다 지금 다 꺾였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차
저는 뭐 단독으로 계속 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새로운 먹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지금 구간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홀딩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걸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산다면 저는 별로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차 업종들 역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살 게 많아요, 사실. 많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 노이즈 있는 걸 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갤럭시 폴드 관련 기업은 뭐 굉장히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다음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완성차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 구간이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